아이패드 10세대를 딱 언박싱 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차이점은 역시 애플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거 보이죠?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핫하디 핫한 아이패드 10세대를 직접 한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에어 5세대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에어 5세대여서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10세대를 알려드리는 동시에 에어 5세대랑은 뭐가 달라졌나? 여기 약간 썸네일 각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아이패드 10세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디자인의 변화였는데 일단 컬러를 보자면 블루, 핑크, 옐로우, 실버 이렇게 4가지의 컬러인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이 옐로우인데 정말 되게 유니크하죠? 색깔이 정말 쨍해요. 에어5 블루는 약간 수줍게 나 블루야, 파랑파랑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약간 나 옐로우다, 나 아이패드 10세대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둘 다 사실 되게 노랑파랑이라서 진한 유채색이긴 한데 이 10세대는 옐로우도 그렇고 핑크도 막 나 핑크라고 이렇게 되게 소리치는 그런 쨍한 색깔이더라고요. 진짜 황금, 금색? 에 가까운 노란빛이에요. 그리고 컬러 얘기 나온 김에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도 물론 별도 구매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컬러가 화이트라서 노란색이든 어떤 색이든 조합했을 때 잘 어울리긴 하지만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도 아이패드 색깔에 맞춰서 깔맞춤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직 키보드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좀 때가 탈까봐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기존에 쓰던 게 블랙이어서 정말 막 썼는데 이 하얀색은 가방 안에 한번 넣었다 빼면 근데 가방이 더러워서인가? 막 뭐가 묻어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기존 아이패드 일반형 모델들은 딱 아이패드 하면 생각나는 베젤이랑 홈 버튼이 있는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10세대부터는 홈 버튼이 없어지면서인지 전반적으로 에어 5세대랑 정말 유사한 디자인이에요. 이 뒷면도 살펴보면 카메라의 형태가 에어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아서 아이패드 10세대는 하단에 그냥 아이패드라고 적혀있고 에어 5세대는 아이패드 에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랑 이 스마트 커넥터의 위치가 다르니까 거기를 보고 구분하는 정도? 이 상단과 하단에 있는 스피커 구멍의 개수나 위치도 그렇고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가 또 충전 단자가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정말 아이패드 에어 5세대랑 비슷하다, 동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이 터치 아이디 지문 인식하는 것도 둘 다 같은 위치, 여기 상단의 위치에 있어서 더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에어 5세대와 달리 아이패드 10세대는 이 스마트 커넥터의 위치가 제품 왼쪽 측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기존에 쓰던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나 이런 매직 키보드 폴리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호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그걸 연결하니 여기 커넥터 위치가 다르니까 뭐 쓸 수가 없겠죠. 요즘은 서드파티 제품들도 워낙 잘 나와서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애플 제품은 정품이지 정품 키보드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매직 키보드 이런 거 너무 비싼 거 아시죠? 지금 이것도 40만 원짜리거든요. 아무튼 아이패드는 액세서리도 비싸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걸 사기가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도 아이패드 10세대로 바꾼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액세서리가 호환이 안 되고 다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는 너무 비싼 건 사실인데 그만큼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꼭 사는 걸 추천드려요. 저처럼 당근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에어 5세대랑 무게나 두께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477g이고요. 에어 5세대가 461g으로 10세대가 아주 조금 더 무거운데요. 두께는 아이패드 10세대가 7mm, 에어 5세대가 6.1mm라서 사실 무게나 두께 둘 다 실사용할 때 체감되는 정도의 차이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아이패드 10세대를 딱 언박싱 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차이점은 이 전면 라미네이팅의 유무예요. 여기서 잠깐 라미네이팅이 뭐냐고요? 제 치아 말하는 줄 알았죠? 라미네이팅은 디스플레이와 패널, 이 센서 사이의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할 때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종이에 필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아이패드 10세대처럼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약간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정말 디스플레이, 액정에 필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아이패드에서 필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라미네이팅 처리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0세대가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져볼 때 여기 화면이 이렇게 꾹꾹 눌리는 것 같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딱 이 전면 액정과 안에 센서 이런 거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 특히 저는 아이패드를 이 10세대로 처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에어 5세대를 썼으니까 이 차이 유무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 아이패드 에어 5세대랑 아이패드 10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 펜슬 1세대, 2세대 쓰냐 그거랑 라미네이팅? 이거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싶어서 주위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때 이 라미네이팅이란 게 주사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사율도 처음에 60Hz 쓰다가 120Hz 쓰면 뭐 좋네 하다가 120 쓰다가 60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아이패드 라미네이팅 처리도 라미네이팅 처리 안 된 거 쓰면 또 쓸만해요. 근데 한 번 라미네이팅 처리되어 있는 에어 5세대 같은 거 쓰면 다시 이거 쓸 때 정말 그 역체감이 크게 느껴져서 확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크리티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또 아이패드 액세서리인데요. 우선 애플 펜슬. 이미 화제가 너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가 아닌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합니다. 저도 이 1세대 정말 오랜만에 만져봐요. 아니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애플 펜슬 1세대를 쓸 수 있냐? 궁금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애플 펜슬 1세대는 C 타입이 아니라 라이트닝이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또 10세대야. 그럼 어떻게 연결하고 페어링 하라는 거지? 충전하라는 거지? 역시 애플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예상대로 되지 않아. 아예 어댑터를 팔아버리는데요. 바로 요 놈이에요. 공식 명칭은 USB-C 애플 펜슬 어댑터이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돈이라 해도 되나? 12,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게 어떤 어댑터냐면 기본 케이블을 끼우고 또 어댑터를 끼우고 여기에 애플 펜슬 1세대를 연결해야 사용이 가능해요. 라이트닝 어댑터가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USB-C 라이트닝 어댑터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펜슬 1세대를 구매하시면 어댑터가 2개가 들어있는 거죠. 반드시 이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품과 애플 펜슬을 연결을 해줘야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페어링 할 때나 충전할 때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꼬리처럼 변해버려가지고 뭔가 되게 깔끔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진짜 애플의 끝나누기가 이렇게 무섭다. 아이패드 10세대는 제품 특성상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석 탈부착도 안 돼서 안 그래도 저같이 덤벙대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따로 가방에 보관하고 다니면 잃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충전할 때도 이런 어댑터 연결하고 케이블 연결하고 해서 막 주렁주렁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이 애플 펜슬이 주는 경험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12,000원짜리 어댑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잃어버리기 쉬워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뭐 자석으로 탈부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애플 펜슬 말고 또 바뀐 게 이번에 매직 키보드 폴리오인데요. 이번에 제품이 풀 체인지 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와 이 키보드를 연결하는 스마트 커넥터의 위치가 아예 달라서 에어 5세대나 11인치 프로 모델에선 호환 가능했던 액세서리와는 전혀 호환되지 않고요. 대신 이 10세대 전용으로 매직 키보드 폴리오가 새로 나왔어요.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 제품 자체만 보면 또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단 분리형이고요.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후면은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탠드가 부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조절하는 방식이 기존 에어 5세대랑은 조금 다른데 에어 5세대는 제품을 이렇게 펼쳐서 바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구부리면 각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이렇게 한번 열고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 있는 케이블을 한 번 더 이렇게 넘겨줘야 하는. 각도 조절하는 것만 생각하면 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품이 이렇게 2단 분리형이다 보니까 키보드가 필요 없을 땐 따로 빼서 들고 다니고 그럴 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카페 같은 데는 책상이 좁은 경우가 많아서 이 제품을 다 펼치게 되면 생각보다 공간 차지를 꽤 많이 하는데 영상 볼 때는 이렇게 그리고 또 타이핑 해야 될 때는 다른 형태로 쓸 수 있어서 편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또 되게 디테일했던 거는 이렇게 키보드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뒤로 접어서 필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키보드가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닥에 닿아서. 그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키보드가 안 눌리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번 10세대 매직 키보드 폴리오에서는 기존에 없던 펑션 키들이 추가가 됐어요. 마치 맥북의 터치바처럼 상단에 ESC, 화면 밝기, 볼륨 조절, 다음 곡 재생, 검색 버튼 같은 여러 펑션 키들이 추가가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았던 거는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검색, 다음 곡 재생, 음소거 바로 하기 이런 걸 바로 이 버튼에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직관적이고 편해졌더라고요. 기존에 에어 5세대나 다른 제품 쓸 때는 직접 물리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화면 밝기를 내려서 터치해서 조정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칭찬을 하나 하자면 아이패드 10세대가 아이패드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물론 이번에 가격은 엔트리가 아니지만 엔트리 모델에서 이 트랙패드 기능도 쓸 수 있게 됐다는 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매직 키보드 폴리오,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이름이 너무 헷갈려. 매직 키보드 폴리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아무튼 이 애플 정품 키보드 폴리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트랙패드도 정말 한몫하거든요. 그 전에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는 프로나 에어 시리즈에서만 쓸 수 있어서 아이패드 9세대나 10세대에서는 로지텍 아니면 서드파티를 써야 했거든요. 근데 애플 공식 제품에서 이렇게 트랙패드까지 있는 아이패드 10세대 전용 액세서리를 만들어줘서 여러모로 이게 탈부착식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싶었어요. A14 바이오닉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CPU가 20% 향상되고 GPU 성능은 10% 향상되고 이런 스펙적인 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는 좀만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거는 제가 실제로 아이패드를 여러 개 써본 사람 입장으로서 느껴지는 생생하지만 주관적인 후기들을 궁금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스펙적인 걸 너무 딥하게 가져가고 싶진 않고 다만
다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도 기존 9세대에 비해서 정말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전면, 후면 전부 12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됐고 4K 촬영도 지원하고 조리개 값도 에어 5세대랑 카메라 스펙이 동일합니다. 사실 아이패드에서 카메라를 쓸 일이 전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특히 이 후면 카메라는 더욱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전면 카메라는 페이스타임도 그렇고 요즘 비대면으로 줌이나 화상회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센터 스테이지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패드 10세대 기본 카메라로 페이스타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따라오는 거 보이죠? 신기해. 짱 신기해. 그래서 이런 기능은 이렇게 저처럼 좀 산만하신 분들, 계속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분들이 화상회의 하거나 영상 통화할 때 편하겠죠. 되게 스무스하게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뒤로 가도 따라오고요. 앞으로 가도 따라옵니다.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네. 카메라 방향이 좀 특이해요. 이전에는 페이스타임을 이렇게 세로로 두고 많이 하니까 카메라가 여기 상단 위쪽에 위치하는 게 맞았다면 요즘은 가로로 돌려서 줌이나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 위치도 자연스럽게 가로로 옮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애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 위치를 가로에 두게 되면 애플 펜슬 2세대를 같이 못 쓴대요. 뭐 기술적으로. 여기 뭐 같은 센서가 달려있나? 뭐 그래가지고 애플 펜슬 2세대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방향을 가로에 둘 것이냐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애플은 이제 카메라를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사람들은 애플 펜슬 1세대 재고 떨이 하는 거 아니냐고 뭐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불만이신 분들 많겠지만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화상 미팅 하거나 줌으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회의할 일이 많은데 칩셋이 A14 칩셋인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랩탑을 대체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번에 제품 가격도 같이 인상돼서 좀 짜증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패드 생태계 안에서는 꼭 애플 정품 아니더라도 요즘 너무 잘 나오는 다른 서드파티 제품들도 많아서 아이패드를 좀 랩탑처럼 쓰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에어나 프로는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이패드 성능이나 스펙 그리고 아까 제가 칭찬했던 이런 액세서리 이런 다재다능한 걸 생각을 해보면 살짝 납득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앱등이라고 욕먹을라. 마지막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장점들을 무마시키는 게 바로 이번 아이패드 10세대의 가격인데요. 아이패드 기본형 모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꽤 괜찮은 아이패드를 꽤 괜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였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전 9세대 대비 18만 원이나 올라서 와이파이 모델은 64기가 기준 68만 원, 셀룰러 모델은 92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새로운 환율이 적용되면서 비싸졌다라고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패드 에어 5세대 64기가의 기존 가격이 78만 원 정도였던 걸 감안한다면 아이패드 10세대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건 체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 10세대 고민하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더 주고 이거 사지. 보태보태 병이라고 하던데 약간 차 살 때도 처음에 레이사, 소나타 사. 이 돈으로 아반떼 사지. 이 돈으로 제네시스 사지. 이렇게 해서 람보르기니까지 가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아이패드 10세대가 가장 싸고 괜찮으니까 이거 사야지 하다가 좀 더 주고 에어 5세대 살까? 조금 더 주고 프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전 모델인 아이패드 9세대 제품도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단종되지 않고 판매 중이니까 아이패드 9세대도 함께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신제품인 이 아이패드 10세대 곧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에어 5세대랑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살까요? 아이패드 10세대 살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라면 그래도 아직 에어 5세대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미네이팅 처리나 애플 펜슬 1세대가 아닌 2세대라는 점도 그렇고 다만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도 정말 잘 나온 모델이고 제가 단점만 언급한 게 아니라 장점도 언급 많이 했거든요. 이 액세서리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펙 개선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성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불금이니까 야채 곱창에 소주 한 잔 갈겨야지.